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강세 이 훈풍을 안고서 우리 증시도 잘 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비해서 자꾸 좀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월 말인데요. 특히나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많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 8월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좀 어려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수도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일이 많았고요. 그 와중에 이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 그것도 작은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이 많죠. 오늘 장도 보면 조선주는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날아가고 있는데 2차전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지수가 답답한 가운데 급등락 종목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또 괜찮아지고요. 네. 달력 한 장 넘기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찾아올까요? 게다가 9월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선물 한 보면 배당을 봐야 될까?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시장의 포인트가 생길 겁니다. 10월 달 되면 금세 또 우리 추석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에 양손 좀 가득히 이 가족들을 위한 선물 사시려면 9월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9월에 수익도 많이 찌고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여러분의 종목들 전략 점검해 보시죠. 네. 자, 전화를 열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네, 세수를 세부대에 9월 포트폴리오 새롭게 꾸려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게시판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니까 김명진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이영재님 오늘 시작부터 랭킹쇼 기다렸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인사 남겨주시네요. 영재님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에 참 힘이 많이 돼요. 맞아요. 자, 그리고 네. 강사님 두 분도 금요일 기쁘시죠? 그렇습니다. 주말이 좋아요. 다가온다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요. 금요일은 네. 뭔가 출근할 때부터 발걸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 증시가 좋은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죠? 그게 가끔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낙폭 다 줄여내고 상승으로 장을 마치면 주말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야님도 계시고 해피아이님, 고고의 세상님, 네. 종목 진단 신청 하나둘씩 이제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랭킹쇼 오늘도 재미난 얘기. 어제는 저는 너무 사신방송 아닐까 싶었는데 왜요? 탈모라는 주제로 정말 뜨거운 게시판의 분위기와 함께 그렇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형 가운데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형 특히 가운데. 남성분들이라면 이거 네. 그 주제는 뭐 넘어갈 수가 없는 주제였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오늘 이 주제는 과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혹은 무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키워드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야, 이 탈모와 비만. 가장 우리가 많이 양대산맥이에요. 고민하는 네. 두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탈모하면 남성들의 고민이고 다이어트하면 여성들의 고민이고 이제는 이런 것도 없어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비만 게다가 또 주식시장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만 치료제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다이어트 이 키워드를 넣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다들 뭔가 연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계실 텐데 공감이 가실까요?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이어트 중 가장 피해야 할 음식들. 참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야 할 음식들인데 네. 막상 저렇게 보면 음식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또 먹고 싶어요. 약간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오늘의 주제 아닙니까 네. 이거?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인스턴트 식품 네. 뭐부터 떠오르세요? 저 인스턴트 식품이요? 저 삼각김밥. 삼각김밥이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죠 뭐. 저는 라면 과자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차피 다 그 즉각 데워 먹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인스턴트. 사실 건강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한테 삼각김밥은 굉장히 건강식이죠. 인스턴트예요, 삼각김밥. 네, 그리고 고나트륨 음식. 짠 거. 은 어떤 게 그쵸. 있을까요? 약간 반찬 중에 장아찌나 그렇죠. 젓갈류 좋아하시는 분들. 소금 많이 들어간 거 있죠. 그쵸. 그런 거는 아무래도 특히 밤에 먹고 자면은 얼굴 땡땡 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지방 식품. 고지방은 탄수화물만 줄이면 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저도 약간 요즘에 이 다이어트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한참 뭐 저염식 이런 거 중요하다. 요즘에는 저염? 저탄고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보면은 고지방은 요즘은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보기에 고지방도 있고 고탄수화물도 있어요. 아, 이게 그렇습니다. 그 고지방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네. 저탄수화물이 병행됐을 때 괜찮은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네. 고지방이라고만 하면 저것도 다이어트에는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단 음식. 단 음식은 거의 최대 적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땐 네. 고탄수랑 단 음식이 최상입니다. 고탄수화물하고 단 음식. 제가 다이어트를 좀 자주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느꼈던 건 뭐냐면 단 음식은 배가 차진 않는데 뭔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걸 계속 주워 먹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못생기게 살이 찝니다. 정말 알 수 없게 배도 하나도 안 부르는데 계속 쪄요. 그리고 고탄수화물은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버렸다면 그 포만감이 있는데 이 포만감이 점점 더 용량이 많이 필요해져요. 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많이 때려 넣어야지 배가 부르고 계속 탄수화물이 부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는 정말 포기 못하겠다 하는 게 전 단 음식이거든요. 단 음식이요? 전 커피도 무조건 단 거. 이거 저는 다행이네요. 저는 단 음식을 예. 거의 잘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단 음식에 네.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저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이는지가 탄수화물.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다이어트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나는 이게 가장 좀 포기하기 힘들다더라. 혹은 이것만 피해도 살이 좀 빠진다더라. 여러분들의 의견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내용은 이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우와.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라는 점 네.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전업투자자님께서요, 일일 일식을 하는데 술 안 마시고 1시간 빠르게 걷기 하니까 2달 만에 8kg이 빠졌다고 하십니다. 우와. 일일 일식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지금 2달 동안 꾸준히 하신 것도 대단하고 술을 안 마신 것도 대단하네요. 1시간 빠르게 걷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전업투자자님께서는 뭘 해도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다이어트 노를 외쳐주고 계시는 방어율님도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다이어트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종목 상담 연결해볼 분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이분은 뭔가 이 미식가이실 예.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다이어트를 하실 정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보면 이 상무님 표정부터 밝으시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를 늘상 끼고 사는 사람은요, 예.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상이 안 너무 되거든요. 좋으시죠? 네. 그 위에 보니까요, 나연님께서 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그래 보이나요? 저는 맨날 봐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 예. 제가 봤을 때 피곤해 보일 것 같습니다. 왜요? 이번 한 주에 제가 감기 기운이 있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상하게 빨리 물리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워 먹었더니 네. 1kg 넘게 또 쪘어요. 찌면서 네. 손발이 계속 부어 있어요. 얼굴도 붓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챙겨주셔야겠네. 이게 지금 눈도 부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부어요 일주일 내내. 저희 어떻게 현수막이라도 붙일까요? 우리 창호 앵커 옆에서 챙겨주실 분 찾습니다. 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 감기 지독합니다. 예, 관심과 사랑이 고픈 우리 창호 앵커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윤정식 상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모님, 오늘은요, 다이어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사모님 평소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요. 더 이상 찌지 않기 위해서는 좀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걷기. 미식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운동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식단 관리를 한다면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끊기 어렵다. 끊기 어려운 거. 사실 나트륨 끊기도가 제일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이어트도 나트륨, 고나트륨 식품이 아닐까 싶은데 오. 뭔가 사실 이 지방을 많이 늘리거나 뭐 탄수화물 때 뭐 그런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무게보다 달거나 짠 걸 먹었을 때 물을 마시면서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오. 고나트륨 식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나트륨 많은 거 짠 거 먹으면 살찌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윤정식 상무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들을 찾아서 떠나볼 텐데 여러분 잠시만요. 종목 진단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요청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도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해서 유튜브로 바로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골라봤습니다. 김영기 H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에코마케팅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을 17,200원에 사셨다고요. 그리고 비중이 10%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에코마케팅은 현재 1.4% 오르면서 13,72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아래쪽에 17,000원이면 사신 지 꽤 되신 것 같죠? 네.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걸쳐 있는데 과연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상무님? 네, 에코마케팅은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3천억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500억을 좀 넘거나 500억 좀 안 되거나 이렇게 이익단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주가가 한번 떨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좀 최근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도 실적은 매출액 한 4천억 원대 중반 정도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다시 500억 원대 중반 정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안다르와 이 연관이 좀 깊죠. 그러면서 이 안다르에 대한 해외 진출 가속화 이런 레포트가 8월 21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8월 달에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사실 나쁘지 않아요. 안다르도 좋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4,000원 혹은 15,000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는 한 8,000~9,0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전 고점을 좀 뚫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15,000원을 좀 뚫어내야 되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한데, 장중에 15,000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시 또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박스권 움직임, 그러니까 사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도 10,000원은 지지할 것으로는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박스권 상단은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급하신 물량이다라면은 15,000원 부근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회사가 성장성에 있어서는 속도가 좀 제한적이긴 해요. 성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좀 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까지 좀 기다리신다라면은 그 다음 고점을 좀 잡아보면 그 다음에는 매물이 17,500원, 이 시청자분께서 이 매수하신 이 가격 부분이 그 다음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급하시다라면 15,000원, 좀 중장기적으로는 17,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첫 번째 종목으로 가격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요. 꼭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죠. 네, 급하시면 15,000원, 네. 시간 여유 있으시면 17,000원 선택지 열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비만과 네.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까,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앞서서 윤상무님도 짠 음식, 고나트륨 음식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견이 나트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엘름님이요. 남편이 한 달 동안 국물 못 먹게 국물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사람이 국물을 한국인이 못 먹을 수 있나요? 이게 돼요? 빵이랑 이런 것만 먹고 하면은 국물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건요. 예. 4kg 빠지셨대요. 와, 아니 국물 안 먹으면 4kg이 한 달 만에 빠지는군요. 아니. 근데 한 달 동안 국물 안 먹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돼서 이야, 이거 보통 정신으로 못 할 것 같은데요. 혹시 한식으로 식사하실 때 밥에 국에 반찬에 요 상차림이 기본 세팅이세요? 저는 국물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죠. 예. 아니 그냥 국밥을 좋아하고요. 국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야, 국물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저도 약간 국물파여가지고 네. 뭔가 그쵸. 그래서 국물에 근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국물을 많이 먹을 때 사실 그 밥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살이 덜 찌기 위해서는 국물에 밥을 한도 끝도 없이 말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흡수하게 되고요 살이 막 찝니다. 예전에 TV에서 김구라 씨였나요? 그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노하우가 국을 드실 때도 네.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드신대요, 국을. 그래서 국물 안 먹는데, 근데 저처럼 국물 러버 같은 경우는 그럴 거면 국을 왜 먹어? 이렇게 되는 너무 거죠.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이어트 할 때 그런 적은 있어요. 네. 돼지국밥을 시켜놓고 밥을 안 먹는 거죠.
왜냐면 국이랑- 돼지국밥 속에 건더기 많으니까. 맞아요. 돼지 고기 예. 많으니까 고기 잔뜩 집어먹고 예. 국물 원 없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트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 보셨어요? 고고씨님, 창호 형님 장가가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 추가. 요즘 신혼에는 국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아, 그런 거였어요? 제 마음속의 소리가 들렸나 봐요. 전 까다로운 남자였군요. 아니 근데 본인이 해 드시면 네, 되니까. 맞아요. 예.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요리 잘하는 남자 얼마나 매력 있는데요. 그럼요. 요리 잘 못해도 저 그냥 혼자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뭐 얼마나 키트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강력한 반박과 함께 네. 저희 그 사이에 여러분들 얘기 좀 더 들어볼 거고요. 종목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박보영님이 올려주신 종목 있죠?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매수 가격 20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이 12%입니다. 계속 내리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계속 보유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이버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야 네이버가 드디어 오르는구나 하면서 단기간에 뭐 슈팅 나왔잖아요. 맞아요. 30만 원 거의 문 앞에서 노크하는 척하다가 뒤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거의 27만 30% 그냥 쭉쭉 계속 찔끔찔끔 빠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자, 지금 정확히 이평선에 좀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상무님, 네이버 자꾸만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우선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 사실 이런 모멘텀들을 좀 받으면서 특히 AI 쪽에 있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이버도 30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죠.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수그러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만 원 대비한다라면 약 한 30% 정도 좀 하락을 했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하락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이버 그러면은 카카오 주가도 같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카카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AI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시기는 비슷했는데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 오늘 하락하는 모습은 공통적이지만 그래도 올라간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 지켜주고 있고 7만 1,000원이 장중 고점인데요. 오늘 6만 2,000원입니다. 약 한 15%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네이버보다는 훨씬 조금 떨어졌는데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AI 쪽에 있어서 카카오가 실적 모멘텀을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줬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전 정부 때에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정부 때에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에 좀 더 점수를 기관 수급에 있어서는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네이버가 주가가 좀 부진한데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질지를 살펴보면 네이버 지금 121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121선 부근에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121선 이하로 간다라면 사실 AI 모멘텀이 없었을 때와 주가가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지켜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항상 손절 가격은 좀 잡고 가야 되겠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9천 원입니다. 손절 가격이 이 종가에서 21만 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20만 9천 원보다 살짝 높은 가격이죠. 그러면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0만 원 아래까지도 좀 열려 있고 박스권 하단을 지금처럼 121선이 아니라 19만 원까지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21만 원을 터치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손절은 아니죠. 이 매도를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일정 부분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네이버 AI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네이버는 쇼핑과의 AI의 그런 협업 그리고 그럼으로써 쇼핑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느냐, 커머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하지만 21만 원은 좀 기억하시면서 매도 단가는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자꾸만 야금야금 내려와서 많이 곤란하셨죠. 이제는 하락은 어느 정도 끝 무렵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얘기 사이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노하우 그리고 네.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한데요. 어떤 음식 피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화 주제가 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점점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라미님, 예. 국물 땡기면 뼈의 장국에 밥 딱 한 숟가락만 넣어서 완뚝을 한다는 이야기. 야, 뼈의 장국 진짜 요즘에 안 먹어본 지 좀 됐는데 군침이 도네요. 점심 안 드셨죠? 안 먹었거든요. 어떡해요, 오늘. 아, 이거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트 형님,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고봉밥이 명을 단축했다는 설이 있어요. 이거 혹시 조선시대 아주 옛날로 갔을 때 그 저희 선조분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예전에 저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거든요. 밥이 이만한 수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기안84님이 예능에서 거기가 어디였죠? 약간 티벳 같이 중국의 소수민족이 사는 집에 갔는데 냉면기 같은 거에다가 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도 정도로 농경시대 때. 외국에서 와서 밥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많이 먹었대요. 밥이 엄청 많고 반찬은 사실 진짜 짠 거 조금. 그래서 그 사파 같은 거 보고 진짜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준호님께서 지금 먹는 얘기하니까 허기가 점점점 먹는 그쵸. 얘기 저희 중간중간에만 할게요. 지금 잠깐. 저기 위에 저기 있죠. 저거 냉면기 아니에요? 정말? 저 밥이 요즘에 그 식당 가면 진짜 조금 주잖아요. 네, 그쵸. 요즘 그 공깃밥으로 따지면 한 10개 더 되지 않을까요? 정말 진짜 충격적으로 많이 좀 드셨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게 선조들의 모습을 보는 선조의 얼굴이 많이 네. 좀 친근해 보이는군요. 제작진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안 보고 싶네요. 예, 저희 점심 얘기는 잠시 뒤로 하고 네.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양투자의 순위 여전히 약보합 것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어떤 종목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네네. 우리 먹을 거 얘기만 잔뜩 하고 순위를 아직 안 봤지 않아요? 그쵸? 저는 고봉밥이 5위인 줄 알았어요. 그쵸? 아니 너무 맞아요. 몰입하다 보니까 예, 다 예.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5위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에 가장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5위는요? 고지방식품. 지방. 그렇죠. 역시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요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네. 고지방식품이 그나마 이 중에서는 덜하군요. 5위라는 거는 좀 피한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인다면 권장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렇죠. 막 너무 안 좋다, 해롭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좀 덜하다 네. 이런 평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5위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종목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 속에서 주가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로보티즈 랭크됐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3위에는 범한표열셀 올라왔습니다. 수소 관련주로 꼽히는 범한표열셀. 조선주 훈풍에 현재 23% 급등하면서 25,0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4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테슬라의 AI 칩을 이번에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샘플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 현재 강보 앞세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2%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요. 6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HD 현대그룹의 합병 소식에 기자재 독점 공급사로 부각받으면서 주가 10%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STX 엔진이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마스가 훈풍 기대감 속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강세 보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8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주가는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61,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9위에는 하나엔진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강세로 현재 8%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10위에는 현대힘스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현대힘스는 비교적 잔잔한 흐름을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삼영엠텍이 올라왔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의 핵심 엔진 공급사로 부각받으면서 현재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8,000원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D&D 파마텍이 올라왔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또 메쉬 신제품 출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5만 9,2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5만 5,60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현대 ADM 올라왔는데요. 세계 암학회 초록 책태 소식에 전일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현대 ADM 오늘장에서는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가 상승은 이뤄지고 있고요. 이어서 14위에는 삼양컴텍이 올라왔습니다. 삼양컴텍 방산 새내기주로서 오늘은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동방선기가 올라왔는데요. 조선기자재 관련주 오늘 큰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4,835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4,41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6위에는 MSC가 올라왔습니다. 공장 신축 손익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17위에는 알테오젠이 올라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줄줄이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알테오젠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9월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현재 43만 6,5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두산퓨얼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두산퓨얼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7% 급등한 28,95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약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앱코가 올라왔는데요. 캐대언 열풍을 타고 단청 키보드가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조선주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기자재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스가 훈풍 기대감과 함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산업과 수출입은행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며 마스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자재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편입 가능한 종목은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 원중에 방산과 원재료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조선주는 계속 갑니다. 자, 조선주의 순항하는 모습, 이제 기자재 종목들도 들끓고 있죠. 자, 그러면 상무님, 이 기자재 관련된 종목,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조선이 먼저 상승을 하고 있죠. 기자재들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자재들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역 관세 협상을 했고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투자를 국내 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미국에 돈을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미국에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설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가야 되겠죠. 그럼 정부에서는 그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혜택들을 좀 줘야 되는데 진출하는 기업에 조선업을 대입을 시켜보면은요. 미국에 있는 뭐 조선소를 국내에서 인수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조선소에 있는 인력들을 다른 지역으로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인력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더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럼 한국의 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조선소 인수를 하고요. 미국에 생산을 하면 좋은데 국내에 있는 인력들이 다 같이 미국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를 만들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미국에서 배를 국내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 블럭 단위로 어느 정도 배를 만들고 이 블럭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배를 조립하면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국내에서 이런 블럭을 만들고 아니면 부품을 만드는 이런 기자재 업체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국내에서만 만들 수 있는 가장 국내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진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함부로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국내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엔진을 얼마만큼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 엔진 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엔진을 많이 다른 나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견줄 만한 엔진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기업이 됐던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좋은 엔진을 잘 만들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고 있고 그 외의 기업들은 엔진을 주문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진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한화엔진이 엔진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탄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한화그룹, 한화오션은 미국 진출에 다른 조선소들보다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화그룹과의 시너지까지 본다라면 한화엔진 오늘 1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실적들, 작년 대비해서 금년 영업이익이 작년 한 715억 나왔거든요. 금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자재 종목 중에서 엔진, 그 중에서도 한화엔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딱 나왔어요. 네. 그 가운데서 콕 집어서 한화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나 좀 담고 싶은데 너무 비싸 보인다 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죠. 네. 조선주 날아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H중공업 이런 것도 이렇게 위에 있는데 거기서 이런 점프를, 정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게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 올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하시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조선도 조선인데 네. 삼양식품. 160이 넘었더라고요. 오늘 목표가 19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게 이게 한 2년 전쯤인가요?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정말? 사실 100만 원 넘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황제면 끝난 것 같았거든요. 황제 다음이 뭔지. 지금 네. 한 주당 제일 비싼 종목 아니에요? 삼양식품이? 그럴 그쵸. 거예요. 160만 원. 그러니까 아마 다른 종목군들도 이쯤 되면 액면보도를 한 번쯤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증권사에서도 다들 이렇게 눈치 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는 네. 올리고 싶은데 내가 가장 먼저 이 자를 달자니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별명들도 참 웃기잖아요. 그 붉은 반도체, 면밀이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수익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싶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뭔가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구나. 네. 잘 나가는 종목은 들고 가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몇 배로 또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 조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하고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요, 종목 진단 요청이 좀 왔었는데, 두산 퓨얼셀 얘기 있었고요. 그렇네요. 오늘 범합 퓨얼셀도 그렇고 수소 관련주들이 요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요, 경계심도 가져보자는 측면이죠. 조선 잘 가는 거 인정.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너무 비싸요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조선까지 좀 좋은 종목 쭉 비춰봤다면은 이번에는 오늘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실 분이 네. 계셔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박경신님께서 올려주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종목이 10%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심상치가 않은 게 사실 그동안 주가도 딱히 잘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닥권 내에서 박스권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고 특히나 솔루스 첨단 소재. 어제 저는 LNF에 약간 데자부 같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2차전 종목들이 최근에 그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불안감을 또 조성시킵니다. 맞아요. 올라갈 때는 어렵사리 꾸역꾸역 네. 오르더니 이렇게 내려갈 때는 한 번에 밀려 내려가면 너무 허무하거든요. 과연 이 종목 오늘 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건지 박경신님이 사신 가격은 8,600원입니다. 비중은 2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제 종가 부근이면은 손실이 크진 않으셨을 텐데 오늘 하루 만에 손실이 확 눈에 띄게 두 자릿수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급락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중기로 본다고 하시네요. 윤상무님 이 종목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은 SK 넥실리스의 이런 추가 책임, 특허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분위기가 다시 좋지가 않죠. 일정 부분 좀 상승을 하나, 이제는 바닥을 찍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올랐었죠. 근데 이 오른 게 너무 미미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른 부분이 미미한데도 그 미미한 오름폭을 다시 반납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좀 나타나고 있죠.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부분들까지 뭐 SK 넥슬리스가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죠. 레시피라든지 뭐 운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솔루스 첨단 소재가 침범을 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에 솔루스 첨단 소재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또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좀 악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좀 안 좋게 차트상으로도 많이 모양은 좋지가 않아요. 사실 8,300-400원 정도의 이평선을 좀 지켜줘야지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만원, 뭐 박스권 상단 정도의 모습이 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선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면 차트는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박스권 하단까지 거의 다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도 기관에서도 장중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가 않고 차트와 뉴스적인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모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좀 매도를 하는 모양의 좀 차트인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의 진단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중기적인 진단까지도 사실 시간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년보다는 좀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2차 전지 소재주가 반등할 때까지의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가 좀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시기들까지 좀 시간을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갖고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소송 이슈로 일단 네. 급락의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낫겠다.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가 다 같이 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선택지를 좀 드렸으니까 오늘 많이 미립니다.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이철리님 새로 오셨고요. 머라카노님, 우리 와이프한테 아들 고자질로 단련이 돼서 준호님 조심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단계님께서 좋은 주식들만 골라서 팔으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잘 이렇게 급락하기 직전에 잘 빠져나오신 것 같고 그리고 우왕 포스코님 이 네. 필명도 저는 약간은 생소해서 자주 오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이분 예전에 자주 오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군요. 저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자주 오세요. 그렇진 않겠죠. 자주 오세요. 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주주입니다. 아이고 미리미리 진단 신청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네. 준호님께서는 2차 전지 많이 밀리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또 잘 가다가 밀리게 되니까 억울하죠. 맞아요. 사실 그동안 얻어맞은 거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밀리니까 또 당했나? 이런 생각 또 들기도 하고 아무쪼록 현명한 대응 방법들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꽃가시님의 종목인데요. GNC 에너지입니다. 매수 가격은 29,800원, 10%입니다. 계속 하향 추세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향 추세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오랫동안 계속 올랐었죠. 올해 상반기에 뜨거웠어요. 네. 7월 16일 고점 38,000원 나올 때까지는 정말 주구장창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고점 찍고 요즘에는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로 바뀌어서 이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GNC 에너지 자꾸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여기서 더 내려갈까요? 네, 우선 GNC 에너지가 올라간 이유를 좀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았죠.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반도체가 좀 필요합니다. 고효율의 이런 반도체 칩이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전력 설비에 대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나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설비까지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GNC 에너지는 그 두 번째 단계죠.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전기에 대한 발전에 대한 설비, 이런 부분들을 GNC 에너지가 좀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GNC 에너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주가 계속 나왔죠. 뭐 네이버라든지 이번에 DL, ENC라든지
수주가 금년에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주가가 레벨업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가가 10,000원보다 훨씬 아래였죠. 7,500원, 5,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금년 들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여름에는 40,000원 가까이 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 매출액이 2,200억에서 2,800억, 영업이익이 300억대에서 거의 600억 가까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수주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고요. 이런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전보다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조금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일정 부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8월 들어서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고요. 모멘텀,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바닥은 121선, 지금 121선은 26,944원인데 한 27,000원 정도를 121선 주가 바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충분히 좀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가격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라면 27,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 잡으시고요.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여기는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다시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 3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이대로 계속 꺾여 내려갈 건 아닌가 봅니다.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고점 부근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종목별로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종목 얘기 많이 나누고 계신데 저희 좀 전에 조선 기자재에서 지금이라도 살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네. 대한조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대한조선 공모 때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네. 테고, 근데 당시에 이 공모가가 너무 비싸게 상장이 됐다, 뭐 그쵸. 등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한참 조선주가 너무나 핫할 때 상장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초반에 들어가셔서 고생하신 분들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자, 강사님은 한화엔진 정리를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원신당님께서는 오늘 또 핫한 HPSP 반도체 종목 진단도 신청해 주셨군요. 네, 그러면 이번엔 저희 다이어트 얘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느새 네.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점심 때 뭐 드셨는지. 저는 곧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칼국수 먹었어요. 네. 아니면은 저는 점심 먹고 케이크 한 조각 단 음식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자진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연 맛있겠는데요? 지금은 다 땡기죠? 얘기만 들어도.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배고플 때 얘기하니까 먹고 싶네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될 음식 5위는 고지방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가운데서 어떤 것이 4위를 차지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4위는요, 고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생각보다 밑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고나트륨보다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나 탄수화물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고나트륨이 4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남아있는 건 인스턴트, 그리고 단 음식과 고탄수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소금은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설탕은 포기를 못 하거든요. 이거 점점 저는 불안해지는데요. 반대군요. 저는 짠 거를 좀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단 거는 잘 끊습니다. 약간씩만 섞어놓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면 뭐 다이어트 너무나 쉽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과연 혹시 이분도 다이어트랑 관련이 좀 없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나누면서 저희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관입니다. 자, 전문가님, 혹시 체중 감량을 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뱃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래요? 지금 개인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날씬한 모습이셔가지고. 맞아요. 산에도 다니시고. 그래요. 그 식단보다는 산 타면서 운동하면서 관리하시죠? 그렇죠.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역시, 이
전문가께서는 산도 진심으로 타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산 타는 이 산악인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다이어트 중 가장 피해야 할 음식 1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인스턴트 식품에 그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당류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긴 저는 하죠. 인스턴트 식품으로 지금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확실히 얘기 듣고 보니까 범위가 좀 넓을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그라미님께서는 저는 네. 오늘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여러 우와. 야채를 넣은 월남쌈 도시락 싸와서 드셨다고요. 아니. 이거야말로 다이어트 밀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네.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죠. 양념들 그쵸.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월남쌈에 탄수화물 잘 들어가 있고 닭가슴살에 단백질 들어가 있고 최고인데요. 그러니까요. 오. 예원신당님께서는 점심 직접 만들어서 국수 드셨다고 라면은 끊고 요사이 당이 없는 네. 이 저당 무당 식품 많이 나오니까 자이리톨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또 종목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한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판타지 기사님께서 들고 오신 2차 전지 대표 종목,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대표 철강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매수 가격을 보겠습니다. 34만 4,330원, 10%입니다. 급락 중인데 지금 추가 매수 5% 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급락은 이 아니에요. 정도면 급락은 아니죠. 예. 다른 2차 전지에서 뚝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예. 포스코홀딩스는 뭐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지금 1% 현재는 밀리고 있죠. 네, 34만 원이면 아무래도 얼마 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죠. 얼마 전에 고점이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찌감치 들어가셔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이쯤에서 한 번 더 또 탄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의 전망, 전략은 어떻습니까? 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니 저점에서 50에서 거의 한 100%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LNF가 어제 뭐 안 좋은 기사 나오면서 부채율 중과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드렸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줘야 되겠죠. 뭐 이들 기업들이 뭐 소형주도 아니고 거의 다 이제 대형주니까. 근데 원인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이 지금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1선까지, 그러니까 이 갭까지, 점상 들어왔던 그 갭까지 일단 메꿨거든요.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도 기본적으로 이제 주봉에서 장기 저항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주 연속 지금 쉬는 그런 흐름인데 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 조금 이제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근데 반면에 글로벌 리튬 배터리 ETF 이번 주에 오히려 고점 돌파, 고점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BATT 인덱스 ETF도 마찬가지로 고점 돌파를 계속 하죠, 신고가를. 그러니까 이제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지난주부터 조금 조정 들어오는 것이 전제 수급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오히려 이제 ETF는 지금 신고가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월말이잖아요, 월말. 리밸런싱 영향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막 좀 끌어올리고, 좀 더 끌어올리고, 2차전지 쪽은 지금 아무런 악재 나온 게 없는데, 오히려 밀린다. 월말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9월달 첫째 주 지나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원위치하고 복귀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악재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정부에서 어저께 반덤빙 관세를 지금 부과했죠. 중국 기업들한테 앞으로 5년 동안 적게는 27%에서 많게는 35%. 열흘 후판입니다. 그래서 후판이 조선 쪽에 지금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그 덤핑 관세 매기니까 부과하니까 자기네들이 9개 기업에서 이제 납품 가격 높인다 그러죠. 자진해서. 그래서 아마 철강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수급적인 요인에서 월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보시는데 단지 다음 주 되면 이제 9월이잖아요. 3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9월에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항상 분기 말 되게 되면.
그래서 다음 주 한 월화 뭐 그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시고 주봉에서는 이제 20주선이면은 20한 7만 한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000원 정도 좀 더 그 추가 하락할 여지는 좀 있어요. 예, 그럼 그 정도 가격 오게 되면 원해지 한 10%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9월 12일 날 이제 중간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9월 12일 날. 저는 그때 중간 배당 나오고 나서 주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또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눌림을 준다 그러면 예, 그때 한 원해지 한 10% 정도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주들 전반에 대한 투자 힌트를 받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사랑꽃님께서 2차전지 많이 빠지네요. 삼성 SDI는 괜찮을까요? 혹시 들고 계시면은 매수가 비중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요. 네. 버터와플님께서도 이 2차전지 저점이 아직도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리얼님이 네. 저점은 만들어졌어요. 이 차는 장기로 보셔야 된다. 오르락내리락 힘들게 할 걸로 예상을 한다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 가운데 버터와플님의 또 음식 이야기 하나, 다이어트 어떤 이야기. 거요? 다이어트는 요즘 쫄깃한 두부면이 나오더라고요. 두부면에 들기름 국수 먹었어요. 헉, 두부면이 뭐예요? 저 두부면, 곤약면 이런 것을 요즘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두부로 만든 면인데 식감도 그렇고 면이 돼요? 두부면, 뭐 두유면, 해초면 많습니다. 아니 이게 잡히나요 두부면이? 왜 우리가 마라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네. 두부로 돼 있는 포두부 같은 거 넣어서 먹잖아요. 좀 탱탱한 두부 같은 그거 말하는 건가요? 약간 얇게 밀어낸 건두부 같은. 그쵸. 아. 그래서 그걸로 면을 만든 오. 건데 사실 모르고 먹으면은 네. 엄청 예민하신 오. 분이 아니라면 맛살짜요. 저렇게 칼국수면 같은 저 건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오, 좋아요. 저거 좋은데요? 예, 맞습니다. 건두부는 그럼 이게 두부 성분이면 살 별로 안 찌겠어요. 그렇습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더 높아요. 오. 아니 이건 좋은데요. 사실은 저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면이 밀가루. 맞아요. 아, 또 이렇게. 이건 뭔가요? 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 해명이 필요해요? 이제 아무 리액션도 나오지가 않네요. 무슨 저기 냉면이 뭐죠 저게? 예, 파스타에 들어있는 베이컨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청와에서 등장을 파스타에 했어요. 솔직한 무언가가 들어가 있었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음식 얘기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계시고, 그리고 뚜비님께서는 뭐 시장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 또 종목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행복합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매수 가격은 7,200원, 20%인데,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차트 보면서 그래도 에너지 응축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정확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답답하네요. 이 맞아요. 한마디. 솔리드가 갈듯 하면서 계속해서 좀 힘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360원이거든요. 딱 6,000원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자, 언제쯤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솔리드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솔리드는 그 5G 관련주이면서 또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이죠. 예, 연초에 지금 가파르게 좀 올랐었고 본업은 이제 5G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코스닥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뭐냐면 바로 이제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예, 코로나 고점 이후에 예, 이거 이제 돌려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또 많이 올라갈 종목 업종이 또 통신 장비 업종이 되겠죠.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이제 6G 시대입니다. 6G.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4차 산업 기술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뭐 자율주행, 뭐 드론,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이 통신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신을 이제 뭐 인체로 따지면 대동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내년 가게 되면 아마 통신 3사,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이 작년에 삼성에서 지금 6G에 지금 사활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이나 아마 내년 가게 되면 지금 전형적으로 기간 조정 국면인데 저는 좀 크게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G 관련 종목군들이 내년 가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합니다. 실질이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단기로 좀 보지 마시고 전 중장기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 지겨우시면 월봉에서는 아마 다음 달 정도 좀 기초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사셨던 가격대에서 한 7,500원 직전 고점 거기서 일단 단기는 한번 차익을 해주시는데 다는 매도하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는 한 10% 정도 그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니까 한 10% 정도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하반기 내년까지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기업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기는 직전 고점 7,500원에서 한 7,800원. 중장기는 올 연초에 8,600원이 최고점인데 근데 월봉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2020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5년 동안 좀 뺀 거거든.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라는 시점에서 한 9,000원 이상까지 중기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는 7,000원대 그리고 길게 본다면 9,000원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끈기 있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까지 좀 바라보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전명수님 솔루스 첨단 소재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급락을 해가지고 앞서서 김봉환 전문가님 오시자마자 바로 봐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상 조금만 돌려보시면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행복합니다 님께서 바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행복시아님, 오스코텍, 사랑꽃님의 삼성 SDI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종목 나누는 사이에 점심 메뉴라든지 다이어트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노하우 듣고 있는데 버터와플님께서 이 두부면 얘기하니까 확실히 사람이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미님은 이게 입에 안 맞으셨다고. 그리고 빨간목련님께서는 밀가루면처럼 맛있지는 않아요. 이러셨는데 또 버터와플님은 진짜 라면처럼 쫄깃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네. 확실히 다 달라요. 기호성이. 그렇습니다. 아니 또 이게 예. 면 얘기하니까 또 면 먹고 싶어요. 어떡하죠? 왜요? 키읔도 먹고 싶고 면도 먹고 싶고. 저 지금 이거 레키쇼 끝나자마자 밥 예. 먹으러 갈 건데 뭐 먹을지 고민됩니다. 원래 제 계획은요. 예. 이번 주에 제가 좀 살이 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원래 평소 다이어트 제 대표 메뉴 삼각김밥 하나에 우유 하나 정도 그렇게 챙겨 먹을까 싶었는데 이게 먹는 얘기 자꾸 하니까 배가 점점 고파져요. 꼬르륵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만 참고 않고도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먹는 얘기 멈출 수가 없죠. 비만과 관련돼서 이 선미님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네. 그리고 준호님께서 두부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 텐데 저는 이 두부면이 호였거든요. 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원래 사실 두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사실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다 군침 도네요. 예. 자,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전화 주신 분이 계십니다. 뒷번호 5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반도체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요즘 뭐하고 산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 친구 요즘에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한때 잘 나갔던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화면에 나가지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그냥 조용했네요. 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대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한미반도체는 현재 86,000원대인데 이분 매수 가격이 93,000원이고요. 30% 비중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PSK나 이런 종목은 네. 날아가거든요. HPS도 한미반도체. 좋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재료가 나와도 다른 종목이 움직여도 영 요지부동입니다. 과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 약간의 손실 구간인데다가 비중도 꽤 되시거든요. 30%.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김봉만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그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 이제 눈치 보고 움직이죠. 뭐 하이닉스 선발 기업이니까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HBM 장비 내년 것까지 이미 다 이제 수주가 완료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인가요? JP 모건인가? 거기서 내년에 하이닉스 실적이 좀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찌글찌글한데, 뭐 하이닉스는 뭐 지금도 일단 저평가입니다만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감소해버린다 그러면 그 하이닉스 관련된 납품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탄력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뭐 그런 여파가 지금 현재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8월 초에 그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23조 규모의 AI6 인공지능 칩 그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그 이상 또 계약을 또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HBM 쪽에서 미국의 그 테슬라 테일러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삼성전자 납품에 따른 그 관련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넘어갑니다. 오늘 그 PSK 같은 경우도 그 관련 기업이죠. 장비 쪽에서는 소재는 이제 솔브레인,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 이런 쪽이거든요. 수급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데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 말고 일부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이 맥점이에요, 기술적으로. 주봉 보시면 요 120주선이죠, 120주선. 예. 그 120주선 지난 5월 달에 이제 이탈했다가 바로 살리고 여기서 60주선을 돌파 못한 거 봐서는 뭔가 좀 그 차익 매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120주선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거 만약 다음 달에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래쪽 뚝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저는 다음 달 정도 가게 되면 좀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봉에서는 지지 맥점이거든요. 네, 이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중기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지 맥점이죠, 이번 달에.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양봉 나오고 여기서 걸려가지고 지난달과 이번 달에 거래 죽으면서 주가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 약간 눌림목 조정이죠. 예. 그럼 다음 달 정도에 일단 기술적으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거래 증가하면서.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제가 그랬죠. 일부는 단기적인 관점에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터닝이 나올 때, 거래 터지면서 터닝 나올 때는 직전 고점에서는 일부 차익을 하는 겁니다. 반이라도. 다시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추세 저항이거든, 또 여기가. 역하게 얻어맞았잖아요. 특히나 거래가 터지면서. 무슨 의미예요? 1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매물이 많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홀딩 하시되 다음 달 이후에 반등 줄 때 10만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일단 절반은 무조건 단기를 차익해 주시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5천 원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1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되겠죠. 이 트렌드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봉 보시더라도 이 트렌드 하단까지 왔단 말이에요. 8월 달에 초에 한번 저점 주고 지금 두 번째 저점. 반등 시 한 10만 5천 원 전후, 돌파 시에는 11만 5천 원에서 이 추세선 상단 라인 12만 원까지 설정하시고 보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살펴드렸습니다. 요지부동하고 있는 주가 때문에 걱정 좀 되셨죠? 방금 말씀드린 안내드린 내용들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단과 함께 곁들인 재미난 수다 이야기 바로 비만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것은 꼭 피해야 된다.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5위가 고지방, 4위가 고나트륨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3위는 어떤 게 올라왔을지 볼까요? 자, 3위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위 뭔가요? 고탄수화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된다. 1위 같은데, 저는 다이어트에 제일 신경 쓰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이게 의사분들이 역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다이어트도 유행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저탄고지 아니에요? 예전에 간헐적 단식 있었고, 네. 그리고 저염식 있었고, 그렇죠. 저탄고지 여기서 뭐 더 키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 그쵸. 사이에 키토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요? 피디님 뭐라고요? 백마고지. 점점점.
군대로 다시 보내버릴까요? 군대 아주 그냥 예. 그냥 보내버릴까봐요. 보내버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단 음식도 이 탄수화물 먹으면 몸에서 이게 당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같은 비슷한 레벨이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은 고탄수화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인스턴트 대 단 음식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인스턴트와 단 음식. 딱 누가 생각해도 몸에 안 좋은 거. 그쵸. 이게 문제군요.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김밥. 저건 창호김밥이라고 해도 되나요? 혹시 피디님, 네. 이 랭킹쇼라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종목 진단 아니었나요? 이거 진행자 조롱 프로그램이었나요, 이게 지금? 어느 순간 프로그램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중에 지금 네. 실천하고 있는 게 고탄수화물을 조금 자제하자. 그래서 저도. 흰쌀밥 별로 안 먹고 그리고 국수, 라면 종류 안 먹고 네. 밀가루 피하는데 제가 밥은 안 먹어도 빵은 먹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빵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필요 없는 식단 관리하고 계셨군요. 단 음식 먹으면 뭐 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네요. 왠지 살이 안 빠진다 했어요. 그러면 쓸데 있는 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식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4위에 다날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페이코인이 CU 편의점 등 가상자산 실생활 결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 오프라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날이 주목받으면서 현재 5.41% 강세 보이며 8,000원 안팎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모비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핵 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핵심 기술 성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제주반도체가 올라왔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AI 인프라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3,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AI 버블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관련주로 묶이면서 제주반도체 현재 8% 급등하며 15,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썸에이지가 올라왔는데요. 캐대언이 글로벌 흥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로 엮이는 썸에이지 오늘 낮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올라왔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오늘은 다시 한번 6%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HD 현대 마린엔진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기자재 관련주들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은 장중에 93,600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0위에는 뉴키즈온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내년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70조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로 뉴키즈온이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미중 반도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차세대 두뇌가 될 인공지능 칩인 AI6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협력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단순한 위탁 생산을 넘어서 앞으로 패권을 쥘 수 있는 전략적 동맹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삼성전자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소부장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파트너십 손을 꽉 붙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미국의 테일러 공장에 납품하는 기업들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범, 그러니까 시제품을 국내에서 일단 우선 생산한다는 얘기죠. 예. 시제품을 국내에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TSMC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0위입니다. 10위 어제 보니까 대만에.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시가총액이 30위예요. 3배 이상 지금 차이 나죠. 근데 TSMC 그 전에 보게 되면 10년 전까지 하더라도 삼성전자 꽁무니 따라다니던 기업인데 애플에서 이제 TSMC한테 대량의 수주를 이제 밀어줘 버립니다. 예. 또 애플하고 삼전하고는 또 이제 스마트폰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TSMC가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의 그 AI6 칩은 이게 이제 일원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가. 예, 뭐 도저 컴퓨터,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유성 인터넷,
인공위성 이런 쪽으로 그 AI 칩이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i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아이팟, 아이폰, iTV, 아이북스, 아이카까지 노렸었잖아요. 아마 그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테슬라하고 삼전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넘어가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소재, 장비,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뭐 PSK라든지 뭐 가온칩스, 뭐 코아시아, 소재 쪽은 솔브릭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 기업 아니겠어요? 네? 로보택시, 그죠? 사이버 트럭. 그럼 전기차 관련도 또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 채팅에 좀 문의하신 분 계시는데, 예, 지금 그런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요가 될 것이다. 전기차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 테일러 공장 생산에 따른 관련 수혜주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중장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포함해서요. 삼성 SDI 포함해서. 네, 이렇게 관련주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네. 분식 얘기로 좀 넘어갔어요. 떡튀순 뭔지 아세요? 떡튀순 알죠? 떡볶이, 튀김, 순대. 아유, 잘하시네요. 그럼요. 저 예. 튀김은 많이 안 먹는 편인데 네. 떡볶이, 순대 이 조합 버무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K푸드 뭐 저희가 좀 전에 삼양식품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해외에서 분식이라는 간판으로 해서 이 K푸드가 진출을 했는데 오. 그 가게가 또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돼가지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길거리 음식으로 먹는 뭐 회오리 감자라든지 떡볶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파는데 대박이 났대잖아요. 예. 바로 그 음식들이 제일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는 예. 떡볶이랑 순대 이 조합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자주 못 먹거든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일단 오늘 여러분들 점심 네.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분식 얘기로 또 넘어가서 어묵 얘기도 막 나눠주고 계시는데 가래떡 떡볶이가 진짜 맛있는데 아, 밀떡 파세요? 쌀떡 파세요? 이 쌀떡이 끊어지는 건가요, 뚝뚝? 그쵸? 저는 그럼 밀떡인 것 같아요. 저도 밀떡. 네네. 아니 근데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진정성이 없는데요. 저는 그거 예. 구분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어. 떡볶이는 소스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요. 저도 약간 밀떡파예요. 그렇군요. 지금 지금 떡볶이 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멋쟁이 토마토님이 밀떡파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떡볶이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예. 지금 이거 끝나고 저 라볶이 시켜 먹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오늘 아유. 다이어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시켜 드시겠어요? 다음으로는 저희 네. 좀 전에 게시판에 사실 얼마 전에 이 SK텔레콤이 사고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런 음식이라면 안 먹고 싶어요. 이상한 거 들어간 거 안 됩니다. 저희 이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 또 이렇게 각 잡고 들어갈게요. SK텔레콤에 해킹 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고객 감사제라고 해가지고 네. 뭐 많은 쿠폰을 주고 혜택을 주고 거기에다가 뭐 데이터도 무료로 몇 기가씩 한 달에 주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을 보니까 쿠폰 받으셨어요? 이런 글씨 막 올라오더라고요. 쿠폰은 쿠폰이고 지금 종목 상담 신청이 SK텔레콤에 올라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이 55,000원의 상승 파동님께서 매수를 하셨군요. 비중은 10%. 매수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54,250원이니까 아주 약손실 구간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배당받을 계획인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참고로 SK텔레콤 지금 어제 과징금도 확정이 돼가지고 네. 주가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배당 메리트 생각하면 지금 사두면 좋은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김봉만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올려주신 분은 배당까지 지금 고려하신다 하니까 만약에 아래쪽으로 뭐 다음 달 초에 눌러주게 되면 예, 뭐 한 5 내지 10% 추가 가능합니다. 이미 이제 그 악재는 반영이 됐죠. 어제 가징금이 뭐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지금 얘기 한 1,000억 정도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또 이제 뭐 회사에서는 또 이제 소송을 또 뭐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악재는 이미 이제 반영된 거고.
지금 보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원래 통신업종이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데요. 주가 찌글찌글 할 때 이제 그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배당도 많이 주니까 9월 달,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9월 달, 10월 달, 요 배당하기 전까지 주가 올라오죠.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 9월 달, 뭐 11월, 12월까지 주가 나쁘지 않았죠. 예? 예. 배당 기대에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9월 달부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데 오늘, 예, 다음 주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눌러준다 그러면 직전 저점 얼마예요? 53,000원이었습니까? 근데 하방에 지지 맥심이 없다 보니까 또 지난 5월 저점까지 또 누를지 어떨지 몰라요. 저점 깨다 보니 지지 맥심 없으면 순간적으로 밀 수 있거든요. 1차 53,000원 주게 되면 한 5% 추가 매수. 그리고 2차 만약에 5월 달 급락 나왔던 그 저점 이거 한 52,000원, 1,000원 준다 그러면 그때 이제 5% 추가해야지 한 10% 채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월봉에서는 그 10월, 11월까지 일단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으니까 아니면 배당까지 받으시려면 연말까지 일단 보유하셔야 되고요. 배당 뭐 작년에 6% 나왔으니까 올해도 뭐 그 이상 주지 않겠습니까? 더 줄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에다 뭐 상법 개정안 뭐 1차, 2차 지금 국회 통과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배당 받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고 우선은 주가가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지난 그 1월 달 12월 고점이죠. 예, 한 59,000원, 58,000원 라인 정도. 예, 거기가 일단 목표가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텔레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유튜브 좀 가볼까요? 뚜비님, 진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제일 부러워요. 진짜로 살 안 찌는 체질이 있긴 있죠. 네. 정말 많이 먹어도 이상하게 살이 안 찌는. 그 예전에 그 영국이었나 어디서 실험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살이 안 찌거나 살이 금방 붙는 체질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똑같이 먹였는데 안 찌는 체질은 진짜 안 찌고. 왜요? 아니, 여러분들이 좀 네. 비웃으실 것 같은데. 뭔데요? 저는 제가 10대 때 그런 체질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10대 때는 엄마가 막 새벽 2시, 3시에도 네. 배고파 이러면은 막 라면 끓여주시고, 그리고 뭘 먹어도 그땐 그랬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네. 20대 중반 정도까지 살면서 허리에 뭐 튜브가 잡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살찌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는 못 속여요. 그냥 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 안 빠져요. 체질은 또 바뀝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나의 체질을 맹신하지 말자.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어떻게 또 씁쓸한 얘기로 흘러가는데 그렇군요. 리얼님께서 지금 네. 유튜버 찌양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분은 진짜 그냥 미스테리죠. 맞아요. 그 작은 체구에 몸무게도 되게 46, 7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나가신대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말도 못하게 먹죠? 진짜 보면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 타고난 체질이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임리얼님께서도 저도 배 안 나오는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깨닫죠. 네, 정말 예. 서글프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건 누군데요? 저거 찌양님이에요? 피디님, 네. 저 고소당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 PD들이 재능 낭비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겠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권병태님께서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신청해 주셨는데 12,69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사고 싶으시대요. 언제 얼마에 사야 할까요? 이렇게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주가하고 역시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종목 추가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 저 개인적으로 뭐 가격 조정 거의 다 일단 받았다 봅니다. 지금 기간 조정 국면인데요. 물론 2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 좀 길게 더 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없거든요. 시장 자체에. 예. 뭔가 이제 모멘텀이 발생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 한 만기 지나가면 그때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 지금 솔리드 파워는 주식이거든요. 예, 그 저점 1달러에서 거의 한 5배 올랐어요. 그것도 한 4, 5개월 만에.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달 저점이었죠. 예. 얘도 한 4배 정도 올랐었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고체 관련 배터리 이 약간 사이클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급등 먼저 나왔었고 우리 쉴 때 얘네들은 또 올라가고.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좀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간다는 얘기죠. 국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스 스페셜부터 해가지고 뭐 동아기업, 그다음에 뭐 레이크 머티리얼 뭐 이런 관련 기업들도 뭐 적정 비중이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되고 비중이 10%니까 우선 그대로 홀딩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2월 달에 2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그 허리 부분 한 15,000원, 16,000원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16,0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뭐 2월 달 고점까지 보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미국의 관련 종목군들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6월 달, 5월 달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가까이 올랐었다니까요. 저게 이제 중장기적인 시그널, 이제 눌림 주고 다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레이크 머티리얼부터 해가지고 원래 대장은 삼성, SDI, 뭐 LG 엔솔입니다만은 예, 관련 종목군들 이수 스페셜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들도 홀딩 하시고 다음 달에 월봉에서는 지금 뭐 4개월 연속 지금 도지죠. 예, 충분히 쉬었다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 위쪽으로 주가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했을 때 1차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16,000원 돌파 시에 1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만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랭킹쇼 마무리 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랭킹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로 어떤 음식을 가장 피해야 될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단 음식, 인스턴트 이렇게 2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궁극의 다이어트 회방 음식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위를 알려주시죠. 자, 1위는 단 음식이었습니다. 저 좀 울어도 돼요? 단 음식 못 보네. 단 음식을 끊고 짠 네. 음식 드세요. 한 저는 점을 더 드세요. 단짠보다 단단단단이 좋아요. 단 음식이 압도적인데요, 1위. 게다가 요즘에는 저희가 이 다이어트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매체 보면 다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야기하는 게 뭐냐? 이 단 음식이다. 단 음식 피해야 된다. 근데 초콜릿, 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달달한 빵 이런 거 아니, 창호 캔디예요? 저 예. 자꾸 험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네. 받다 보면은 그 달달한 초콜릿 하나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순간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왜요? 너무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는 어제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아, 그렇군요. 옆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군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단 음식을 평소에 그리 찾지를 않아서. 그래요? 공감이 솔직히 별로 되질 않아요. 정말요? 이게 단 음식도요. 그렇군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안 먹어버렸다면 또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설탕 대체제 알룰로스 드세요 하는데 네. 저 이거 샀죠. 그래서 알룰로스 시럽이니 게다가 저당 소스, 저 케첩까지 네. 저당으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도 초콜릿, 네. 케이크 못 보내. 어떡해요. 게다가 저는요, 저희 네. 집안이 당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안 먹어버렸다는 게 좀 예.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예. 네. 피디님 뭐라고요? 가장 무서운 당은? 무슨 당인데요? 공화당?
점점점. 정치적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뭐 사실 단 음식이 몸에는 안 좋습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안 좋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고 네. 저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시간 반 동안에 저희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지만 아직도 갈증 나시죠? 오늘 밤에는 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접수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